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오기득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포스코 퓨처엠, 전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다시 8.3% 급등하면서 또 신고가를 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잘 가고 있는 2차전지 종목이죠. 아마 이 종목은 에코프로 BM이나 LNF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울로 올랐는데 최근에 엄청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포스코 퓨처엠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 때 거의 26만 원대였거든요. 여기서 다이렉트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소 지금 5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포스코 퓨처엠을 모습을 보면 2차전지는 시세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가 최근에 좀 강하게 또 21선을 터치하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5%대 상승을 했고 지금 또 전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뭐 조만간 빠르면 내일 뚫을 수도 있고 조만간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가 막 날아갈 때 LNF는 못 가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고 제2의 에코프로 BM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종목인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지금 최소 이 종목도 50% 정도는 수익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부터 지금 50% 이상 수익 중, LNF도 50% 이상 수익 중이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틀 동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조정은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조정이 마무리되면 또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6%대 좀 강하게 올라가더니 오늘은 또 6% 급락을 하면서 또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의 모습을 보시면 4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은 며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조정도 아니고 이 조정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이 이날은 좀 많이 터졌죠. 이날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지금 고점에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서 터진 거고 그 이후로 최근 4일 동안 보면 거래량이 얼마 안 터진 상태에서 지금 좀 숨고르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코프로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끝난 시세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 신소재 이 종목도 지금 조정이 최근에 좀 조정을 하고 있지만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좀 이틀 연속 좀 음봉이 나면서 쉬어가고 있지만 에코프로 BM도 지금 4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2차전지 종목들의 지금 신고가 내고 가고 있는 종목도 있고 쉬어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2차전지를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2차전지 종목이 최대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패권 전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합중국, 미국과 지금 신흥 강대국 중국이 지금 사이에서 펼쳐지는 국제적인 경쟁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여러 분야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치, 군사, 외교, 과학, 기술, 문화, 경제 등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소련하고의 냉전 체제에 있을 때는 소련이 군사력은 강했지만 경제력이 약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이 기술, 과학 이런 쪽 면에서 모든 게 지금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있고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작년에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신냉전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또 중국하고는 손을 잡았고 그리고 미국과 지금 유럽연합 이런 동맹국 간에 손잡고 미국과 유럽연합 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이런 신냉전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거고요. 이런 패권 전쟁이 단순히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패권 전쟁이 못해도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 자체가 지금 매우 경제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려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계화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거로 해서 지금 자본 경쟁으로 지금 세계 국가들이 지금 갈라서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여기서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이런 전략적인 경쟁을 넘어서 신냉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냉전. 이런 자유무역주의에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미국을 선두로 한 이 서방 진영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 공급망 안정이라는 목표하에서 지금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앞단에서 서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중국도 이런 같은 자제에 맞춰서 지금 경제적인 밀착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신냉전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호무역이라든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를 하고 있죠. 특히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본격화해서 우리나라, 대만, 일본 등의 이런 우리 미국 동맹국들한테 반도체 수출 규제를 동참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런 반도체법이라든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해서 지금 동맹국하고 계속해서 시장을 열어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과 함께 하자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지금 어때요?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거나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항목이죠. 그러면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업체들은 중국의 이런 KT라든가 UID라든가 이런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은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분에 미국에 지금 중국 공장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크게 경쟁을 하고 있죠.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중국이 못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들어가면서 지금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겁니다. 중국의 이제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LFP나 이런 저가형 배터리 쪽은 중국이 좀 만들 수 있겠지만 하이니켈, 이 고성능 배터리 쪽은 아직 중국이 기술력이 따라오려면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에서 기술력도 앞서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동맹국가의 이런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열릴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라든가 대부분의 산업들의 실적 전망이 별로 안 좋은데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등의 비우호적 국가들의 지금 무역 단절을 선언을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중국은 대만을 침공한 해 만에 이런 그 위기감이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 대만은 이제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미국의 대한 미사일 400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침공에 대비한 용도죠. 자, 이제 대만도 지금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방산업체 보잉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5천억대 규모의 하푼 블록 2 미사일 400개를 주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보잉에 주문한 거죠. 그리고 이거 뭐냐면 대만을 위해서 미국 해군이 발주한 겁니다. 대만에서 요청을 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빨리 미사일 만들어서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해군이 보잉한테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안보 위기로 인해서 지금 대만은 상당히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25조 800억 대라는 대만에 무기 수출을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미국의 이런 하원 의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예정된 무기들이 뭐 F-16 블록 70 전투기, MK-48 어뢰, 팔라딘 다주포, 이런 다양한 무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대만에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보 의식으로 인해서 미국은 오히려 수혜죠. 미국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기잖아요, 무기. 이런 무기를 계속해서 이런 대만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수 있는 미국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패권 전쟁으로 해서 2차 전지가 가장 큰 수혜라고 했죠.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누적 수주 물량이 2018년도만 하더라도 110조였습니다. 근데 4년 후인 2022년에는 10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4년 만에 이런 수준 물량이 10배가 급증했어요. 10배. 그럼 이런 수준 물량이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수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의 업체는 못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2차전 시장이 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전 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는 연평균 36.7%씩 성장인데 이게 뭐예요? 고성장이라는 거죠. 고성장. 그래서 2025년에는 1,6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데 이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2025년 다음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서는 그런 시장 규모가 이런 배터리 쪽이다 라는 거고,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중국의 전기차 밸류체인을 전반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최우선 대안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력, 2차전지 쪽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금 시장에 지금 자금 쏠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쏠림. 이게 뭘로요? 2차전지 쪽으로. 자, 근데 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자금이 계속 2차전지로 쏠리니까 내 종목이 못 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짜증을 낼 때가 아니라 왜 자금이 쏠리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2차전지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수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2차 전지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죠. 돈이 계속 이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앞으로도 이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별의 장세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중 패권전쟁 최대 수혜주 2차 전지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